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 거부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끝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거부하면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이 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고 이른바 제2 요구라는 형태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 이런데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바로 통과가 되는데 사실 3분의 2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이 법은 또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상법 개정이 대체 무엇이 간데 이렇게 극단적인 대치를 한쪽에서는 그 압도적인 지지로 해서 통과시키고 한쪽에서는 또 압도적인 노력으로 거부하고 왜 이러느냐? 탄핵 정국 속에서 다투어야 될 것도 많은데 왜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 한 조항이지만은 딱 법의 한 문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한국 경제의 판도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대목에서 민주라는 말을 빼고 대한민국은 그냥 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법체계가 다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의 세상을 모냐 도냐 아니면 흑이냐 백이냐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상법 개정에 딱 한 조항에 걸려 있다. 이런 면에서 상법 개정은 국회가 통과시켰고 한덕수 총리가 거부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주권 재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탄핵을 하거나 탄핵 반대를 하거나 시위를 하고 길거리 나와서 샤우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로 국민들이 관심 없이 넘어가면요. 우리 사회 발전이 없습니다. 자, 김대호 박사 TV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내는 이유도 모든 국민들이 경제 현상을 좀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자. 그래 되면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 그게 바로 GDP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민심이 경제 민심이 아니야 이러면 어느 정부도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대호 박사 TV에서 정말 열을 올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무관심하세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정말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도 입장이 있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한덕수 총리가 거부하게 된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누가 옳냐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올바른 여론이 형성이 되고 나라 경제 정책 방향이 바로 갈 수 있다. 이 대목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책상까지 갔던 그 상법 개정 무엇이 개정됐느냐? 한마디로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가는 건데요. 이사가 누구냐? 이사.
자, 우리나라 이사라는 것은요, 상업 조직으로 만드는 법인, 그러니까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뭐 어떤 형태의 회사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간에서 말하는 회사라는 조직을 꾸려가는 주체가 이사입니다. 이사. 자, 회사에 대리도 있고 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지만 이것은 상법상 직책이 아닙니다. 그냥 회사가 임의로 만든 조직에 불과한 것이에요. 상법에 나와 있는 직급은 이사. 이사를 임원이라고 그러고 이사 아니면 모두 사원이에요. 직원. 그 이사가 회사를 끌어가는데 이사는 원래는 자기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회사는 누가 세웁니까? 설립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주주들이 세우는 거예요. 주주들이 세우는 건데 회사의 주인은 그러니까 주주인 셈이죠. 그런데 주주는 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주주마다 또 지분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주들이 맨날 회의를 해서 만나서 결정을 하면 이사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집행관, 부장, 대리만 두면 회사가 꾸려져 갈 텐데 현실적으로 주주가 맨날 만날 수는 없잖아요. 주주는 다른 회사도 할 수가 있고 또 사업도 해야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대리인을 뽑는 겁니다. 내 대신 일 좀 해줘. 그 대리인이 이사라는 것이거든요. 이사. 자, 이 이사라는 말의 리자가 리사거든요. 대리인 할 때 리자에서 나왔다는 그런 아주 상당히 강력한 설이 있어요. 어쨌든 이사는 주주의 대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는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되냐? 이게 이번 상법 개정안의 초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해야 된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죠. 얼핏이 아니라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회사가 뭡니까 도대체? 상법의 이 회사라는 표현이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한데 이 문제의 사단이 생긴 거예요. 회사가 뭐냐? 우리나라의 법원의 오랜 판례들은 이 회사를 그냥 회사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것도 맞죠. 회사의 이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 덩치가 커지거나 그리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주들의 피를 막 토하게 하는 그런 유상증자라도 일단 돈을 끌어와 주주의 돈을 빨아오든지 유상증자라는 회사 덩치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들이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주들의 피땀을 뽑아내는 유상증자는 주주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주들의 이익에는 반할 수가 있어요. 반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주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빼내서 유상증자를 시키면 회사의 돈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회사의 덩치는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다. 바로 유상증자하는 대목에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쪼개기 상장을 한다.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해서 얼마나 많은 주주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그 상장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면요. 그 IPO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와가지고 LG라는 회사에는 돈이 막 쌓여요. 회사의 덩치가 커지고 회사에 돈이 쌓이니까 이건 회사를 위한 일이다.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판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 결정 사안에서 주주는 뭐야?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재벌 그룹들이 주주 의사를 무시하고 유상증자를 하나 쪼개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대다수 주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회사의 덩치는 커지지만
그러면 그 회사의 덩치가 커지고 회사에 돈이 들어와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질 때 자세히 파고들면 그것은 대주주들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재벌 총수님들이에요. 재벌 총수님들은 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하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유상증자를 하면 그 자녀들한테 승계, 김성현 아들인 김동관 씨 등의 승계하기가 유리해진다고요. 그것이 주주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주주는 피토하는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런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김성현 회장은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해석하면 상당수의 경우가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오너를 위해서 일한 것이 되고 일반 다수의 주주들은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익에 배반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특히 이게 국제사회에서 뉴욕 증시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거 주주들을 이익을 위하지 않고 오너를 위해서 회사가 어떤 이상한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장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K-밸류업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K-밸류업의 명을 받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하자라고 앞장을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여야 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이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 이복현은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복현 원장이 사표를 안 던지니까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복현 감독원장은 원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했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 해서 상법 개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임명권자의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소추를 안 당하고 직무 정지가 아니었다면 반드시 서명했을 것이다. 고로 자기는 사표를 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 다음에 사표를 내겠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편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본이 잘 안 들어오고 또 들어왔다가도 인해 나가고 또 소액 주주들이 주식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맞는 그야말로 이상한 회사들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정 주체는 이사들이거든요. 재벌 오너들이 이사들 숫자만 장악하면 5명이든 10명이든지 그러면 주주들 이익에 반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에 주주를 위하여라고 하나를 집어넣자. 그렇다고 회사를 빼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 안에서는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충실해야 된다. 회사도 이해해야 되고 주주도 충실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주주 한두 사람만 봐주라는 게 아니라 주주의 이해를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주주들 간의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상법 개정의 기본 정신은 한국의 주가가 재대접을 받아보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소액 주주들, 개미들, 회사 경영에 좀 반영해서 억울한 일 없도록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벌 오너들의 독선을 좀 막아보자. 재벌 오너들의 독선이 왕왕 재벌 오너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면 탈세라든지 지분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 경제를 말아먹는 대표적인 지금 장애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돼서 민주라는 말을 하나 집어넣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상법에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 이걸 집어넣자. 이런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왜 반대하느냐? 그러면 주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주지 않았다고 회사의 결정에 수시로 소송을 하면 회사가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새로 만드는 방법은 주주가 10,000명 있으면 10,000명 모두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사를 공평하게 들으라는 것은 충분히 주주들에게 설명을 하라.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투표를 하라. 이런 거기 때문에 모든 주주의 소액주주 0.1% 갖고 있는 사람도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침소봉대고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하위 시행령에서 좀 조정을 하면 돼요. 또 판례로 형성이 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소송이 많을 것 같아서 상법 개정 반대한다. 이 설득력이 상당히 약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상법에는 주주를 위하여라는 조항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만들어 넣느냐 해서 이것은 옥상가옥이고 국제 추세에 맞지 않은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히 전경련의 후신인 한경협, 경총, 대한상의 이런 경제단체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라고 얘기한 분이 저가 아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저는 소신 있는 어떤 경제 관료다. 이분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소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복현 감독원장의 얘기를 따르면요. 실제로 상법에 주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나 회사가 여러 명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성문법이 아니고 판례법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역대까지 나온 모든 판례가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주주를 위한 것 같지 않은 모든 이사들의 조처는 무효 또는 보상,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법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미국 법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처럼 이사는 회사를 위해야 된다. 이 조항도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마치 주주를 뺀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생기고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에서 그런 판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선을 얻기 위해서라면 주주를 위하여라는 그 조항을 안 들으려면 회사를 위하여서 이사를 이해해야 되는 조항도 없어져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국회에서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모든 이익을 공평하게 라는 표현을 써서 법을 만든 겁니다. 이 상법 개정을 하지 않고 대신에 자본시장법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 또한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2편에서 이어서 말씀 올릴게요. 자, 오늘은 한덕수의 배신, 상법 개정의 거부권 행사와 이복현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